며칠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사실 이 주제로 얘기를 하면 저도 모르게 입이 좀 거칠어져서 아마도 여자들에 대해서 제가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가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살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여성상위 시대예요. 어처구니 없고 턱도 없는 소리고 되지도 않을 소리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자들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인류 역사가 지금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별의 맹주가 되고 난 이후의 역사로 놓고 보면 한 10,000년 정도를 봐야 할 건데, 이 10,000년의 인류의 역사 중에서 여자들이 필요했다면 여자들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10,000년의 역사 동안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거죠. 여자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그 말은 여자가 애를 낳고 종족을 번식하는 거 외에 그다지 쓸모가 없었단 얘기예요. 이 사회를 만들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건설하고 문명이 발전해오고 하는데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건 쭉 남성이었다는 얘기는 여자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여성들이 더 특화돼서 필요로 하고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다면 당연히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그러한 문화와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자연의 흐름,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그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0,000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힘의 논리, 그러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법칙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역사라는 거죠. 그럼 힘으로 뭘 해결을 보고 살아왔던 시대라면 여자들은 남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힘으로 뭘 해결을 하겠다고 하면 여자들이 아무리 근력을 기르고 근육을 키우고 운동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남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자들한테 기회가 안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힘으로 뭘 이겨먹으려고 하면 못 이깁니다. 이건 해결이 나지 않아요. 여자들이 만약에 쓸모가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지 못했겠죠. 분명히 대를 잇고 자손을 이어가는 건 여자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것 말고 인류 역사 속에서 여자들이 뭘 한 게 있나요? 그잖아요.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철학을 보자고요.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었던 건 그리스 시대의 그 소피스트, 전부 다 남자죠. 중국의 제자백가 시대, 전부 다 남자죠. 부처도 서가모니도 남자였고요. 예수도 남자였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꽃을 피웠던 그 예술 다 남자죠. 음악, 모차르트, 바흐, 핸델, 베토벤, 쇼팽 다 남자예요. 과학 전부 다 남자죠. 퀴리 부인 정도, 나이팅게일. 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현 인류가 발전해오는 동안에 뭔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성장 발전시키고 그래서 현대사회를 만들어낸 건 남자들이었다는 거죠. 20세기가 되고 나서 이 인류의 그 문화가 그리고 인류의 어떤 과학 기술의 그 힘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든 것, 그 자체가 남자들이 주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은 거란 말이죠.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이건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아주 어마무지한 거대한 사건이죠. 그 전까지는 무식했어요.
정말 무식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무식했는지 본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여성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떠들어대는데, 불과 1950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교육을 받았다는 게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들 숫자는 정말 적었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한학, 그 맹자왈 공자왈 하는 그 천자문에 시작하는 그 한학을 배웠던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있었고, 나머지들은 낯 놓고 기억자도로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회 전체가 그러한데 거기에서 무슨 여성 상위며 뭐며 다 헛소리죠. 될 수도 없고 그런 게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사회를 인류는 만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어둡고 깜깜했던 시절인데, 그런 깜깜했던 시절에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하면서 이 진화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게 1950년대 이후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만들어 놨던 그 힘은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만들었냐? 결국엔 남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출발을 하면 얘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우리나라가 출범을 하면서 남녀 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출발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번듯하게 어떤 환경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막 출발을 한 거란 말이죠. 환경 조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건이 갖춰지질 않았죠. 우리나라가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렇게 허리를 한번 피고 좀 일어선 거는 1988년 올림픽 이후에요.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허리를 한번 이렇게 좀 피고, 왜? 50년, 60년, 70년대는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보자는 이 구 하나로 정말 전 국민이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던 시대거든요. 제가 87학번인데 87년도에 구로공단에서 일을 하던 여공들 월급이 6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잔업을 하고 좀 늦게까지 일을 하면 겨우 10만 원 채웠나? 그때 여상, 상고, 그나마 고등학교까지 나온 애들이 보통 자그마한 사무실에 취업을 하면 10만 원 받았었고요. 좀 백화점 같이 이렇게 좀 큰 데 들어가면 13만 원 정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데는 한 15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대학 나온 애들 초봉이 24만 원 정도였으니까 30만 원이 좀 안 됐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양반들 가운데 그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이죠. 한 집안에. 그런 양반들이 받는 월급이 20만 원 이짝저짝 정도밖에 안 됐었던 시절 얘기예요. 87년도에. 이 얘기하면 제 또래 애들은 다 기억을 못하고 기억이 좀 아슬아할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 대학까지 나왔던 애들이라면 직접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를 확률이 대단히 많고요. 아마 그 시절에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던 애들이라면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제 또래 애들은. 87년도에. 그러다가 이게 89년도, 90년, 91년 이쯤 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갑자기 월급이 늘었어요. 데모를 해갖고 노조가 파업을 하고 뭐 이러면서 괜히 뭐 20만 원, 30만 원 받고 살던 애들이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으니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가용이 한 대에 한 100만 원 좀 넘었나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돈 쓸만 했죠. 돈이 돈값을 하던 시절이니까. 그때 우리가 허리를 폈다는 거예요. 돈이 도니까 이 사회에 먹고 살만해지고 살만했죠. 그때 노래방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짜 뭐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놀고 뭐 이런 유흥 문화가 그때 당시에 막 확산되고 외식도 하고 또 자가용을 젊은 애들이 사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한번 쭉 피다가 그래서 외식도 좀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만 했다가 한번 세게 두들겨 맞은 게 IMF죠. 97년도. 뭐 그때는 제가 대한민국에 없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친구나 선배들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정도니까. 그러면서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는 일이 많아졌죠. 왜냐면 남자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가 그때쯤부터 만들어졌고요. 또 고등교육을 받은 여자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와서 이게 적체가 되기 시작한 게 그때쯤이니까 여자들의 사회 불만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쯤이죠. 왜냐면 남자들보다 진급도 늦고 사회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 진출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랑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때쯤부터죠. 근데 제가 볼 땐 여자들이 무식해요. 기본적으로 소견머리가 좁고 보는 안목도 되게 단순해요. 이런 역사적인 큰 틀, 사회적인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이런 사회가 이렇게 답답한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볼 줄을 몰랐던 거죠. 만약에 이걸 이해했다면 그렇게 무식하게 남자들이랑 싸우고 대들고 막 그 사회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그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어댔던 정말 그 무식한 소리들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자기들이 누구한테 그런 혜택을 받고 성장을 해서 그런 지식을 갖춘 건데 만년의 역사 동안 남자들이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교육 자료들을 자기네들이 받아 먹고 성장을 한 건데 남자들을 공격을 해요? 무식하게? 감사해야죠. 그들의 희생 덕분에 그대들이 이런 지식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건데 그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그 어른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정말 깝깝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고 그래서 툭하면 어른들한테 들이받고 싸우고 대들고 했던 놈이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그 불평불만을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세상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제가 27살 되던 해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스로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던 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나이가 그 정도 나이가 내가 됐는데 내가 나의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애라는 거죠. 그 철딱선이 없는 애가 애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사는 바람에 저라는 놈이 나온 건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그 한 가정을 꾸려서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어느 날 그런 게 불현듯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찬찬히 돌이켜보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가운데서 내가 만든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잘나고 똑똑해서 세상 사람들 다 우습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잘난 척을 하는 내 말 가운데 내가 만든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보다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희생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내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한 개라도 있나?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 이거 정말 빨리 깨달아야 돼요.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사회적인 혜택 전부 다 남자들이 만들었어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휘황찬란한 집들은 남자들이 만들었다니까. 당신들이 한심하게 쳐다보는 그 남자들이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누리는 혜택은 한 개도 누릴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그 남자들이 없으면 당신들은 다 뒤졌어. 남자들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않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이 사회를 떠받쳐주지 않으면 당신들은 참말로 이걸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요. 물론 여자들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 맞아요. 근데 여자들이 존중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남자들이 교육을 받고 깨어 있어야 돼요. 남자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무식하면 여자들은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양반들, 그 사대부 집안에서 그 안 사람들, 여자들은 이 바깥 양반들한테 존중을 받았어요. 어떻게 존중받았냐? 남자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존중을 받은 거예요. 남자들이 무식하면 여자는 천대받아요. 그냥 잠자리 하고 새끼 낳고 그거 다지 뭐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 여자들은 천대받을 수밖에 없고요. 힘을 못 써요. 여자들이 힘을 쓰려면 남자가 교육을 받아서 여자를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여자들이 힘을 쓰는 거지. 남자들 없이 여자들만 갖고 힘 못 써요. 전혀. 지금 이 사회에서 여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남자들이 이 사회를 떠받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지, 이 사회를 받쳐주고 있는 남성들이 없으면 여자들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여성상위 시대야. 개똥 같은 소리지. 그래서 내가 여성상위 시대라는 표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여성이 존중을 받으려면 남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남자들의 지성이 높아져서,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고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여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고, 이게 선제적인 조건이고, 두 번째로 여자들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게 살아야 돼요. 여자가 존중을 받을 때는 언제 존중을 받냐면 엄마의 품성을 가질 때 존중을 받아요. 남자들에게 존중받는 건 어머니예요. 자기 마누라도 아니고 자기 딸내미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라니까. 어머니가 품어지는 그 모성애, 이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그래서 우리 언어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대지의 어머니라고. 이 지구별이 어머니란 표현을 쓴다고. 대지가. 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수용하고 받아주고 포용을 해주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쓸어 먹어주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더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 말은 여성들이 가장 존귀해 보이고 가장 존중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어머니라는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아기를 낳아서 내 새끼, 내 자식의 엄마, 이게 아니고 마더 테레사처럼 모두의 어머니, 그런 품성을 갖췄을 때 존중받는다는 얘기예요. 여성 상위 시대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은 해요. 왜?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3차 대전이 벌어지려고 지금 서서히 꿈틀꿈틀 되거든요. 푸틴, 젤런스키, 시진핑이, 트럼프, 이 무식한 남자애들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 나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의 해리스가 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격렬한 국제사회, 아주 예민한 사회에 그 여성 대통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중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늘이 해리슨에게 기회를 줬던 건데, 아이고야, 그걸 자기가 트럼프를 이겨먹겠다고 트럼프를 공격하고 거기에 맞당해서 싸우고 이 지랄을 하면 여자 대통령이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죠. 여자들이 좀 이걸 좀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걸 풀어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여자들이 좀 빨리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남자랑 싸우려고 하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너희들은 영원히 남자 못 이겨. 힘의 논리에서는 남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어머니를 이기는 자식이 있나요? 자식이 엄마를 이기려고 하냐고. 대들고 반항은 하겠지만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여성 상위 시대가 되려면 여자들이 어머니가 돼야 돼요. 내 새끼 엄마가 아니라
이 사회의 어머니, 이 나라의 어머니, 이 지구별의 어머니들이 될 때 여성 상위 시대가 열리지. 남자들한테 고개 뻣뻣이 들면서 대가리 빳빳이 세워갖고서 남자들 이겨먹으려고 하고 남자들 위에 자기네들이 이런 잘난 척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여성 상위 시대를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남자가 그걸 용인하고 받아줄까? 등신도 아니고. 지금 법으로 여자들을 보호해주니까 지금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 만약에 법의 보호를 싹 없애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힘의 논리로 굴러가게 내버려 두면 그 여성분들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남자랑 싸워서 여자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지금 이 사회가 지식을 갖추고 그래서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 법을 갖다 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유리하게 만들어가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애들 자체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니까. 머리 좋고 똑똑한 놈들의 세상이니까. 그런데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들, 주로 남자들이 그럴 텐데 이 밑바닥에서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들은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요. 왜? 법을 모르니까. 무식하고 힘만 센데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난 놈들을 이겨먹을 방법이 없다고. 근데 이 법을 싹 없애버리고 힘의 논리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들 다 죽어서 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하거든요. 제 친구들이 좀 이렇게 건달 생활을 했던 애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날 때 그 친구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 전국구로 연합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런데 국회에 모여서 한번 데모 한번 해라. 왜 법을 갖다가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런 놈들 위주로 펼치냐고. 건달들도 똑같이 대등하게 이렇게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싸가지 없는 놈은 일단 좀 두들겨 팰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둥아리 나불나불거리는 놈들 주둥아리 한 대 때릴 수 있는 법도 좀 만들어 달라고. 모여서 한번 데모해라.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거든요. 지금 이 법이요 굉장히 편향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평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니까. 공평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못 배운 나나 배운 너나 같아야 되잖아, 조건이. 근데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은 법을 몰라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몰라서 저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을 이겨먹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뭐가 공평한 거예요? 나는 책만 보면 눈이 어질어질해. 토 나올 것 같아.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난 무식해. 무식한 사람은 천대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무식한 사람도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자들도 존중받아야 된다면 무식한 저 양반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로에서 도로를 까는 사람들,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를 져주는 사람들, 농사를 져주는 사람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지식인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당신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한 개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노고 덕분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안한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함을 알아야 된다. 그동안 만년의 세월 동안 희생해온 이 남자들의 희생에 여자들이 지금을 사는 여자들, 그 시대에 산 여자들 말고 지금 교육을 받고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당신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저 희생된 사람들, 그 역사 속에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너희들이 이만큼의 지식을 가질 수 있었으니, 너희들이 이만큼 똑똑해질 수 있었던 거니 무조건 감사함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회에서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은 당신이 모르는 누군가의 노고와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들이니 그걸 쳐다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겼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을 똑바로 볼 줄 알게 되고요. 그들의 희생이 눈물겨울 때 당신은 세상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스스로 여자들이 바뀔 때 여성 상위 시대는 여성들이 존중받는 세상은 저절로 옵니다. 남자들이랑 싸우고 대립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우겨갖고 막 이렇게 해서 여성 상위 시대가 오는 게 아니고, 아이 무식한 년들아, 내 이 국회에 있는 년들 볼 때마다 욕밖에 안 나오던데, 여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너희들이 세상의 어머니가 될 때, 너희들이 희생된 사람들, 너희들이 저 고생하는 사람들을 눈물겹게 쳐다볼 때, 그때 너희들은 이걸 포용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면서, 그때 가서야 스스로 존중받는 사람이 돼서 여성 상위 시대가 저절로 펼쳐지는 거지. 야, 여성 상위 시대다, 남녀 평등의 시대다,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런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네. 난 그 여성 상위 시대 소리 나올 때마다 욕밖에 안 나오던데, 대접받을 행동을 하면 대접은 저절로 받아요. 존중받게 내가 살면 존중은 저절로 받게 되어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하찮고 내가 하는 짓이 허접하면 허접하고 하찮은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건 말을 좀 거칠지 않고 좀 고급스럽게 잘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좀 올라와요. 이 여자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저는 이 소견머리 좁아서 여자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소견머리 좁거든. 얘기하다 보면 짜증나고. 인류를 보라고, 인류 사회를 좀. 이 만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화돼서 여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상은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지구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가만히 하는 일도 없이 가만히 대접해달라면 누가 대접을 해주겠냐고, 누가 존중을 해주고, 이 무식한 것들아 라고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제발 그 여성 상위 시대 얘기할 때 여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 여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 마인드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빠져있는 여성 상위 시대는 존재하지도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고 다 개구라 뻥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어요. 여성분들 오늘 이 영상 보게 되면 정말 기분 나쁠 텐데, 정말 저는 더 이상 좋게 말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게 그나마 제가 정화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